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고 우리 시중금리도 엄청 올랐고 지금 여러모로 한미 금리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지금 미국 금리는 올랐나요?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예. 4.8%까지 올랐습니다. 예.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예. 2007년 7월에 5%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2007년 7월 이후 가장 예, 높은. 예. 그리고 2020년 8월에 0.5%까지 떨어졌었어요. 아. 2020년 8월에 코로나로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리고 돈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0.5%였습니다. 그랬죠. 0.5%에서 지금 4.8%까지 올랐으니까 정말 금리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 7월이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제 기억에 9월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예. 예, 2007년 9월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바로 직전에 모기지 사태가 CDS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미국 그 주택 붐이 있고 막 딱 그랬을 때네요. 이 5% 수준이라는 게. 예. 굉장히 높은 2007년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고 2008년에 이제 미국 이거 금융 위기를 겪었죠. 그렇죠. 예. 바로 직전의 상황이군요. 예, 이렇게 예. 계속 오르고 있는 데는 뭐 이유가 뭘까요? 우선 미국 경제가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인데요. 네,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3% 중반이고요. 예. 네, 그리고 아직까지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지난 주말에 그 9월 고용이 발표됐는데 그리고 33만 6천 개. 네, 전문가들 시장 예상치가 한 17만 개였거든요. 17만 개였는데 거의 2배네.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 사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미 연준은 정부 지출을 위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요. 예. 미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야 돼요. 여기다가 또 외국인 특히 중국 사람들이 미 국채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13년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한 1조 2,700억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 7월 통계 보니까 무려 8,218억 달러로 중국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는 미 정부가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연준도 팔고 외국인도 팔다 보니까 채권 수급이 나빠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거꾸로 금리는 올라간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팔고 있고 미국 정부도 계속 팔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계속 팔아야지 돈을 빌려서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그 예산안 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미국 시스템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하반기 때 뭐 9월, 10월에 이 국채를 못 팔 것이다. 그런 예상은 안 하던데요. 예, 팔리기는 팔릴 것이다. 예, 이제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덜 사니까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많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면 아무래도 이자를 더 쳐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원리로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빚이 사실은 많아서 빚이 많으니까 또 국채를 자기 돈으로 수출을 통해서 흑자를 하면 그러면 무슨 뭐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도 빚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대부채가 너무 많은 나라거든요. 빚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그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가 연방정부 부채가 132%였어요. 예. 선진국 평균이 한 90% 좀 넘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2분기는 좀 낮아져가지고 그동안 경제가 회복되니까 분모에 있는 그 명목 GDP가 증가하다 보니까 121%로 떨어졌는데요. 예. 그래도 다른 선진국 평균이 한 91% 정도 되거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높죠. 우리나라는 47% 정도 되고요.
다른 예, 선진국에 예.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예. 예.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문제는 그 대순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대순부채가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그 GDP 대비 67%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순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미국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예. 네, 외국인들이 기업들이 미국 직접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좀 미국 주식 채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권 투자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 작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삼성전자 먼저 갔고요. 나갈 때 현대차 갔거든요.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했었어요. 예. 네, 그만큼 미국은 그 직접 투자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예. 이런 돈들이 안 들어가면은 미국 그 대부채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를 미국이 유도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만큼 미국은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이 지금 저 미국의 상황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슨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좀 푸는 법이고 반도체 지원법도 돈을 푸는 법이고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은 잡는다고 하고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면은 재무부 채권 발행하기도 좀 힘들다. 예.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들도 지금 굉장히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된다. 예. 이런 지금 악순환의 어떤 덫 같은 거에 걸려 있는 겁니까? 우리 세계 경제가? 예, 맞습니다. 전 세계가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가지고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니까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예. 네, 그 이후로 전 세계가 모든 경제 주체 부채가 많이 증가해 버렸어요. 특히 미국이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죠. 네. 그러니까 2020년 경제가 나빠지니까요. 네, 미국 정부가 심지어는 고소득층을 제하고 전 국민한테 1인당 1,400달러를 주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실업수당도 많이 올려주고. 예. 이렇게 이제 정부가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거 하면서 정부가 계속 돈을 쓰죠. 사실은 경기 부양책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물가가 예상만큼 빨리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 채권이 5% 정도라고 하고 그거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잖아요. 예. 그럼 그게 5% 주는데 다른 거 투자할 필요 없이 저거 투자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돈이 더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나라는 돈을 더 갖다 쓰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미국 금리가 그렇게 높다 보니까 그렇죠. 세계 돈이 미국으로 좀 몰릴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특히 그 이머징 마켓에는 돈이 빠져나오면서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예. 미국 국채가 높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미 국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미 국채를 더 살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배당 수익률이 지금 1.5%, 6% 되거든요. 평균 배당 수익률이 S&P도 그거밖에 안 되는군요. 예. 장기 평균이 한 4.4%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또 너무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으니까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 S&P 500을 사면 배당 수익률이 한 1.5% 안팎인데 국채 사면 5%거든요. 그러네. 그럼 국채 수요로 당연히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미 국채 수익률이 미국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슷한데요. 네. 미국 명목 GDP 성장률이 한 4% 정도 돼요. 예.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국채가 적정 수준보다 좀 수익률이 높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예. 그럼 투자처로서는 지금 뭐 고금리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은 투자처로서는 아주 좋네요. 투자자들. 그렇죠. 이자 수익도 오르고
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니까요. 예.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미국 국제 채권 시장으로 다 그렇게 몰려가는 거군요. 예, 앞으로 돈이 몰려가면서요. 예.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미국 예. 경제가 아주 좋은데요. 예. 예,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살면서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예, 그리고 미국 그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물가보다 덜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실질 그 중간가구 소득 보니까 2019년을 정점으로 지난 3년간 떨어졌습니다. 가격 소비할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질 소득은 또 감소하고. 예. 그래서 아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도 올라왔고요. 예. 네,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학자금 매출을 좀 연기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부터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은 이제 소비할 돈이 줄어드니까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 가서는 미국 경제 성장이 많이 좀 낮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이 4분기가 오히려 보릿고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주식시장이나.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앞으로 한 달이. 예. 뭐 이런 시기에는 그 채권도 저평가돼 있고 주식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계 자산 보면 최근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그렇죠. 예. 은행 예금 비중이 우리 가계 금융 자산의 한 47%고요. 채권은 3.1, 주식은 한 22%. 예. 이런 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은행 예금 비중 좀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많이 떨어졌다. 예. 한 달 후에는 미국이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연말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다시 조성이 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주식도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럼 매도하지 말고 버텨라. 예, 앞으로 한 달 동안 뭐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올 텐데요. 예,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예. 그런데 아주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예. 그렇군요. 예. 하지만 지금 그러면 기존에 국채 하셨던 분들이나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미국 쪽 국채는 상관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예. 네, 그런데 미국 국채보다는 저는 우리 국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물가 상승이 미국보다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더 빨리 떨어진다. 예, 우리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를 좀 더 많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리고 미국 국채 사면 환율이 영향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러네요. 예. 뭐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미국의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으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수는 또 없거든요. 달러도 거의 정점인 것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 국채를 사서 그 어느 정도 3점 몇 %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년물이 몇 %?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4.3%. 4.3 정도의 국채를 사면 아마 그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오를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균형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 차량들로 복잡할 도로인데요. 오늘은 한글날이라 휴일 아침에 여유가 느껴집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에 큰 변화 없습니다. 모든 구간에서